비염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다들 이렇게 약간 내가 비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한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비염 자가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방송 보시면서 한번 손가락 한 번씩 꼽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당하는 사항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발열 없이 코감기가 계속된다. 두 번째로는 맑은 콧물이 계속 흐른다. 이것도. 예, 심한 재채기를 자주 한다. 이것도 잘.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도 코가 막힌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코가 막혀서 잠에 들기 힘들다. 아, 이럴 때 네, 많아요. 있죠. 두통이 있고 머리가 무겁다. 맞아, 예. 이거. 일곱 번째는 눈, 코, 목 주변이 자주 간지럽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잘 때 코를 곤다. 네, 이 중에 몇 가지 이 해당하는지. 가끔 골라서 보는 건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두 개예요. 두 개. 저는 7개. 일곱 개? 네, 명확하네요. 확실히. 저는 그 습한 곳에서 코가 막힌다 제외하고 저는 다. 일곱. 저는 그냥 이걸 제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때 증상으로 해보니까 4개 정도 해요. 네 개 정도. 네. 자, 이거는 이제 개수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2개 이상. 자, 그러면서 이게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어. 이제 이럴 때는 한번 이제 비염을 좀 의심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경우조차도 이렇게 만약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2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 비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특히 그 비염 환자들은요, 굉장히 고생스러울 때가 재채기가 막 나오는데 참아야 되는 순간에 뭐 아. 영화를 볼 때나 네. 이럴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극장, 공연장, 연말에 또 공연장 많이 다니실 텐데 그럴 재채기 텐데. 나오면 정말 곤란하죠.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를 가볍게 이렇게 만지면은 맞아. 조금 나아지기도 하죠. 근데 또 여성분들은 화장도 있고 해서 못 만질 때도 있고 네. 손을 또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요. 이 윗입술을 꽉 물면 됩니다. 이게 꽝 하고 네. 이러면 꽝 멈춰. 하고 물면요. 네, 우리 여기 굉장히 가려울 때 그 옆을 막 꼬집기도 하잖아요. 막 실제로 긁지 못할 때 이렇게 해서 이 연관성이 있는 이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재채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윗입술을 꽉 깨문다는 느낌으로 한번 깨물어 보시면 윗입술 꽉.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거 갑자기 재채기 나올 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진짜. 이렇게 깨문다 이거죠. 네, 좀 아플 정도로 꽉 깨무시면 됩니다. 깨문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비염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깨끗하게 하면 좋겠는데 내부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진먼지 진드기 박멸 스프레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진먼지가 정말 이렇게 비염에 안 좋아요? 그럼요.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알러지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원인의 한 70% 정도가 실내 환경이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먼지 진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항원 중에 한 15가지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들이 주로 서식을 하는 곳이 침구류예요. 그러니까 베개나 매트리스나 이불. 매일 우리가 닿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매일 잠을 자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박멸을 하는 게 증상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계피향이 솔솔 나거든요. 혹시 이게 계피인가요? 맞아요. 지금 보면 계피 향 자체가 약간 계피 특유의 알싸한 향이 있잖아요. 이게 살리실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 건데 이 성분을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도망을 간다라고 하고요. 특히 정도구나. 닿았을 때는 진먼지 진드기를 박멸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희경 씨가 맞추신 대로 이 계피를 이용해서 스프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집에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준비하셔야 되는 건 에탄올. 알코올과 물 그리고 에탄올. 시나몬 같은 경우는 계피 오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동량의 물과 에탄올을 준비를 했는데 50ml 정도 물과 네. 에탄올을 섞어줄게요. 같은 양으로 섞으시면 됩니다. 동량으로? 네, 이렇게 100ml를 채웠으면 계피 오일은 20방울 정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20방울의 계피 오일을 함께 향 많이 나죠. 오, 진짜 계피 향이 엄청 많이 나요. 투명하긴 한데 지금 향은 계속 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계피 오일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가볍게 이렇게 쳐보기만 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정도 재료 구비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돼서 잘 섞으신 다음에 스프레이 공병통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쭉 끝이에요? 옮겨 담으면 네, 이게 다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 오일 계피 오일 사고 싶지 않거나 못 사신 분들은 이거 집에 남은 계피 있을 때 이거 물에다 끓여가지고 이거 넣어도 돼요? 나 궁금해서. 예, 계피 차로 드시는 분들은 물로 많이 끓여 드시니까 있을 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오늘 향을 즐기는 게 아니라 진먼지 진드기를 박멸하려는 박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끓이면 너무 향이 약합니다. 그리고 끓이는 과정에서 착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계피 추출 오일을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공병에 담아주세요. 이러면 그냥 요거 뿌리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향도 나쁘지 않죠 일단. 저 여기 한 번만 뿌려주세요. 박멸이라 멀리 뿌려드릴게요. 향만 맡으세요. 오, 진짜 계피 향이 저 향도 괜찮잖아. 그쵸. 지금은 향만 맡으시는 건데 진드기인 인체에 거. 뿌리지는 마세요. 에탄올도 들어있고 하니까요. 네. 요거는 침구류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2주에 한 번 베개나 매트리스 같은 침구에 뿌려주시고 또 햇빛도 잘 통할 수 있게 또 이제 환기까지 시켜주시면 진먼지 진드기 집에서 박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걸 대고 자면 안 돼요? 계피를? 안 되겠죠? 아니 네. 계피만 이렇게 올려놔도 효과가 있다고는 하니까. 도망은 가요. 근데 네. 박멸까지 하려면 우리 스프레이로 뿌리시는 게 스프레이를 만드는 걸로 할게요. 네.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금 계피 가지고 만드는 박멸약도 우리가 봤는데 네. 그 비염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네. 자, 어떤 특정 행동들을 하는 우리 출연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매일 아침에 일찍 등산을 하는 재용. 자,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녹차를 자주 마시는 희경. 이거 좋다. 실내 습도를 위해서 종일 문을 닫고 가습기를 트는 예인. 자, 이 세 사람 비염에 안 좋은 행동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무조건 3번이지. 그쵸. 예인 씨 내가 알아봤어. 아니 비염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는데 네. 보세요. 실내 습도를 위해서 종일 문을 닫는다. 문을 닫는 게 문제야. 문을 닫고 가습기까지 틀면 이 가습기 세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코에 염증 생기겠지. 그럼 비염 생기겠지. 맑은 콧물 흐르겠지. 잠 못 자겠지. 이게 예인 씨라는 겁니다. 아니, 저도 근데 제가 아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날 쌀쌀할 때 아침에 일찍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네. 재용인데 이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찬 공기 마시는 재용. 네. 13번 아니에요, 선생님? 희경이 빼고는 다른 것 같아요. 녹차는 자,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명 다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녹차가요? 네, 왜지? 좀 특이하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이 비염 환자가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비강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코점막을 굉장히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염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아침 시간대에는 먼지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시간이에요. 대기 중에서도. 그래서 뭐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내가 주로 활동하는 이 대기 중에 많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보다는 확실히 따뜻하고 좀 어느 정도의 습도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공기가 훨씬 더 좋다는 점도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요즘 대세는 러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행복 아침에 러너도 지금 양경 선생님 계신데 근데 많이들 이제 밖에서 달리신단 말이에요. 이건 괜찮을까요? 사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실외에서 격렬하게 운동까지 한다라고 하면 코에는 좋지 않겠죠. 찬바람 때문에 코 충혈되고 격렬한 운동 때문에 또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충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너무 추운 날씨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많은 날씨는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러닝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꼭 실외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고 러닝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다만 러닝은 조금 고강도의 운동이라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실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드리는 게 항상 일기예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습도나 바람 또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꽃가루의 날림 정도 같은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내가 러닝을 하기 참 좋은 날씨다 하는 때는 언제냐면 비가 좀 촉촉하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동안이나 비가 그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또는 바람이 없이 구름이 좀 많이 낀 날도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좀 오고 습도가 있어야지 꽃가루도 씻어내고 바람이 없어야지 꽃가루가 막 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알러지로부터도 좀 멀어지고 더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1번, 3번은 저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녹차 같은 경우는 전 몸에도 좋고 뭐 카테킨 성분이가 그거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선생님 네.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염에? 물론입니다.
비염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이 코에서 흔히 말하는 1차적으로 이 공기에 유해 물질들 걸러주는 이런 그 기능들이 건조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코 건강, 비염 환자들에게 특히 더 이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분 섭취를 말 그대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뭐 물 대신에 뭐 녹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채우시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코를 내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으로 늘리겠어. 뭐 이런 식의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왜냐하면 그런 성분들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뇨 작용이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몸 자체는 더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료 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좀 자제하시고요. 네. 물을 좀 한 2리터 정도 미지근하게 해서 자주 드시는 것이 이제 코 건강, 비염 환자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내 습도를 위해서 종이를 문 닫고 가습기 트는 예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습기를 틀어서 뭔가 습도 조절을 하면 코가 좀 뚫리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 사용하는 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종이를 틀어놔야 될 때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높은 습도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면 이제 벽지라든지 가구 또 침구류 같은 곳에 습도가 아주 굉장히 높게 배일 수가 있으니까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가 생존하고 서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창문 좀 한번 여실 때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같은 것도 좀 같이 열어서 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온도와 습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겁니까?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여름철에는 한 24도에서 28도 정도 사이 정도. 그리고 겨울철이라면 또 그렇게까지 높게 하면 또 습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염에 대한 모든 거 지금 낱낱이 좀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염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치 선생님들 비염 관련해서 OX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비염 다들 워낙 많은 분들이 앓다 보니까 속설도 되게 많은데요.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콧물은 삼켜도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십시오. 이거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저는 X. 저도 이거 경험상 X인데 음. 이 이유는요. 이게 콧물을 삼키잖아요. 더 크게 돌아와요. 더 큰 걸 내뱉어야 돼요, 언젠가.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때제때 빨리 배출을 해주는 게 전 맞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삼키면 안 되면 네. 큰일인 거지. 삼켜. 이게 넘어가잖아요. 맞아, 맞아. 이게 되니까 넘어가는 거지. 하고 맛있을 때도 있어.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넘어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러면은 그 넘어가기 전에 본질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O 같은 아니 근데 되게 더 크게 돌아오는데. 정답은요? 맞습니다. 정답은요. O입니다. O예요? 맞습니다. 예,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코 삼키지 말라고 풀어내야 돼, 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코는 이게 푸는 것보다는 삼키는 게 낫습니다. 약간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코를 세게 풀면 아까 우리 중이염, 귀하고 연결돼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2차적인 염증 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확률들도 좀 있고요. 세게 풀다 보면은 이 코 옆에 있는 빈 공간이 부비동에 염증을 일으켜서 아까 축농증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비동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가 하는 일이 있죠. 이 콧물이 여러 가지 이 내부로 들어온 균들을 이제 포식하고 그런 이제 면역 세포들도 거기 많이 녹아들어 있고 여러 가지 좀 방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밖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삼키면 균들이 다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겠지만 이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풀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삼키는 게 낫겠습니다. 몰랐던 거 오늘 또 네. 하나 배웠네요. 너무 신기하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비염이 심하면 다크서클이 생긴다. 맞으면 잠깐만. O, 이거는 틀리면 X. 대문자 O. 잠을 잘 못 잔답니다. 그래 그래. 그죠? 나도 이 생각이야. 잠을 못 자면 이 다크서클. 피곤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도 아침에 이제 분장팀에서 많이 가리거든요. 이건 무조건 O예요. 그렇죠? 네. 네. 경험자가 있으니까.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아. 이 부비동 주변에 염증이 많아지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눈 아래쪽에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색소 침착도 생기면서 좀 보랏빛으로 물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거나 점점 쭉 퍼지고 있다면 혹시 비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부비동염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도 바로 풀어볼까요? 네, 비염 OX 퀴즈 세 번째 문제 낼게요. 자, 비염도 유전이 된다. 맞으면 O 저거까지 아니면 유전자면 좀 X 그렇지. 들려주세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비염은 거의 저만 좀 그치, 그러니까. 심하거든요. 그럼 X 저는 같은데? 또 다른 경험인 게 제 친한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대대로 비염 집안이에요. 아, 그대로. 그래서 이거 왠지 저는 유전이 될 것 같아요. 오. 환경 아닌가? 환경? 정답은요. O입니다. 사실 유전돼.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모든 모든 비염이 다 유전되는 건 아니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의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부모 중에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되고요. 양쪽 부모가 다 알레르기 비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75에서 한 80% 정도의 확률로 자녀에게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도 보고 싶은데 양경 선생님. 예, 자, OX 퀴즈 네 번째 이자 마지막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흡연도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에이, 이거 너무 같다. 근데 간접 흡연이 비염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흡연은 다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그런 의미로? 다 해당될 것 같아.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 간접 흡연은 폐 쪽에 연관이 있지 비염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틀렸다. 나쁘겠죠, 흡연. 예. 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 연소되는 이런 담배 연기는요, 이 호흡기 점막에 이제 자극을 직접 일으키고요, 또 몸에 흡수된 다음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접 흡연 나쁘니까 그냥 직접 흡연을 할 테야 이런 분은 설마 안 계실 텐데 우리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흡연은 꼭 피하시는 금연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독소나 아니면 유해한 이런 화학 물질들은요, 코 점막을 자극하고요,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그런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막의 방어 기능, 이렇게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이겨내는 이런 기능들을 약화시켜가지고 뭐 부비동염이라든지 아니 이런 다양한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알레르기전 또 더 나아가서 천식 같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술을 마시면 가끔 코가 진짜 꽉 막혀요. 이게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코가 막혀요. 아니 근데 저도 그러던데. 코가 막혀요. 이것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말? 맞습니다. 사실 알코올 자체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얼굴도 빨개지고 열도 오르잖아요. 네. 코 점막도 확장시키겠죠. 그래서 비염 있는 분들이 술을 드시게 됐을 때는 코 점막이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비염 있으신 분들을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런데 이 항히스타민 자체가 원래도 졸음이나 또는 어지럼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이 더해진다. 중추신경계를 더 누르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불편해져서 사고 위험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